안녕하세요. 공개미예요. 정말 오랜만에 토익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리스닝 파트 3하고 4 푸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설명에 앞서 저는 YBM과의 저작권 서약을 맺고 YBM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2권을 이용해서 예문들과 함께 세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파트 3와 파트 4가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파트 3는 다수의 인물들의 대화이고 39문제의 13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고 파트 4는 혼자서 얘기를 하고 30문제의 10 스크립트입니다. 우리가 파트 4를 주로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파트 3의 경우 사람이 달라서 사람에 따라 이제 문제도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파트 4는 사람이 한 명으로 계속 다 똑같아가지고 지금 어느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파트 3는 문제 자체가 What does the man mention?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처럼 누가 얘기하는지만 알아도 어느 문제만 보면 되겠구나를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파트 3를 푸는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와 4 모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디오가 나오기 전에 문제 요약을 빠르게 하는 건데요. 영어 단어로만 체크를 해도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한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디오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일찍 풀었다면 30초가 넘는 시간이 있고 문제를 다 들어야 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10초가량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요약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다음 스크립트 문제까지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시간을 끌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문제 요약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문제 주제별로 내가 요약하는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는 요약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문제 요약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2문제 문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곳곳에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만한 말들이 있는데, 물론 악필이라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는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의 한 유형으로서 이렇게 next, 이제 다음에 뭘 할 것인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축어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빨리 풀 수 있게 저만의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말들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파트 3, 4를 풀면서 문제 요약을 하시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내가 요약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자기만의 단축어로 만들거나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단축어는 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하시면서 단축어를 만들어야 본인이 잘 알아볼 수 있지, 남이 만들어 놓은 단축어를 쓰면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서 이 문제가 뭐였지 하고서는 이거를 다시 읽다가 리스닝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단축어 그리고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변 지인이 토익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꼭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토익은 분석을 얼마나 잘하고 자기만의 풀이 패턴을 만드는 것에
고득점의 비결이 있다고 말은 하곤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 토익 영상들을 챙겨 보셔도 다 시도를 해보고 나에게 알맞는 공부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토익 시작 전 여러 영상들을 보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다시 문제 요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파트 3의 경우 문제 요약을 하실 때 꼭 누구를 일컫는 문제인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파트 4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핵심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요약을 했는데 보기들은 안 봐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요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풀면 되겠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서 보기는 그때 문제를 푸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32에서 34번의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staying in room 509. I wanted to use the hotel's indoor swimming pool around 7 this morning, but my room key wouldn't open the door to the pool. I'm sorry, but the pool's only open between the hours of 8 a.m. and 8 p.m. If you go between those times, your key should work. I'm here on business, so I can only exercise early in the morning. Well, you're welcome to use our fitness center. It's on the second floor, and it's open 24 hours. Great. That will allow me to exercise before work. Number 32. Where most likely 자, 이렇게 각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그때 보기를 빠르게 보면서 정답을 바로바로 골라주시면 뒤에 시간도 많이 남고 문제 요약을 빠르게 해서 뒤에 표, 그래프 등의 그림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림 문제의 경우 그림을 이해를 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요약하기 전에 그림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해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지도의 경우 문제가 나올 때 바로바로 따라가면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위치도 미리 숙지를 해둬야지 Across the street from Anne's restaurant 같은 문제를 푸실 수 있겠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entrance가 나와 있는 실내 설계도라면 주로 이 entrance부터 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무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 지점부터 잘 따라가서 위치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도 문제의 경우 파트 3, 4를 통틀어서 꼭 한 개는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잘 나오는 유형이 이런 스케줄 문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스케줄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스케줄명으로 말해줄 때가 있고 시간 같은 개념으로 말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뭐 4시에 있는 영화를 얘기하자가 그 다음 걸로 예약할래 식으로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형이 쉽게 나오자면 쉽게 나오지만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과 이런 시간을 꼭 숙지를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파트 3, 4 통틀어서 4, 5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 요약할 때도 문장에 줄을 이렇게 크게 쳐놓고 대화를 잘 따라가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파트 3, 4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리스닝을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법은 2배속으로 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1.2배속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2배속까지 가게 된다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면 정말 느리게 느껴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다 들릴 정도라서 시간도 여유롭고 놓치는 부분도 정말 적습니다. 문제 요약의 시간이 부족하시면 잠깐 멈췄다가 틀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만의 단축어가 만들어지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이 빨라지신다면 일시정지 없이 하고 이는 시험장에서의 여유와 직결이 될 수 있겠죠. 파트 1, 2 같은 곳에서 여유는 뒤에 리딩 파트
5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고요. 자, 시험 당일에도 저는 이어폰을 꽂고 가는 길에 2배속으로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 당일 컨디션이 매우 안 좋고 너무너무 졸렸고 심지어 중간에 잠깐 놓치기도 했지만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2배속으로 습관이 들여져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토익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된 기출풀이인 것 같습니다. 기출을 계속 풀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모르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나만의 단어장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설명드릴 파트 3, 4의 문제 유형들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단축어를 만드는 것이 토익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킬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익은 집중력 있게 자기를 분석하고 노력한다면 실패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지 마시고 본인만의 학습법, 본인만의 패턴, 그 루틴을 꼭 만드세요. 오늘 영상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진이었습니다. 안녕.